4월 2일 화요일 북어집 역삼동. 시위 처리를 찾아가고 있어서 시위대들이 접근하지 못하죠. 올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기각 표출이 나온다면 즉시 언론 복귀를 해서 기원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난 2월 25일 날이었죠. 추정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와 관련해서 입장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직무에 복귀하는 대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또 외치는 당신 자신이 발견을 하고 외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임기 단축 뭐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직무 복귀 후 이런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과 갈등이 고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니까 바로 이제 독일에선 제대로 전환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인용 주문이 나는 즉시 이제 탄핵이 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선의 날짜는 권한대행이 오늘은 북어가 적당하네. 크기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5월 24일부터 6월 크기가 적당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해서 파면됐을 때는 60일을 꽉 채워서 치러졌으니까 이 선례를 가지고 지금 6월 3일 저희가 선거를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직무가 내려지게 되면 변함없는 북어 맛. 입장을 내놓겠죠. 이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이었죠. 정성동 기각을 희망한다는 건설을 한다는 거죠. 기각을 희망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동 의원에 있으면 공화정의 가치에 합당한 법률을 낼 것을 기대한다. 그렇죠. 행동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지난달 12일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공화정 헌법 질서에 결정하는 큰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그렇다면 이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승복을 할 것이냐? 윤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고기일이 확정된 어제 오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후로 뭐 승복에 관련해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권한대 방금 전에 이제 그 녹취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헌재 결정 어떤 결정을 내놓더라도 차분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어떤 자극적인 언행 이런 걸 상정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3일 동안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려왔는데 이제 좀 불확실성이 그런 기대가 한국에서 커졌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코스피에서 2,500선 이상이 좀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한간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좀 공론을 모아야 된다. 이런 여러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온 국민의 지금 관심과 시선이 현재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YTN MC 해설위원과 함께 탄핵 심판 상황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1차례 권력기일을 진행되는 동안 지금 16명의 출석에 허위를 조지하는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 변론을 실제로는 어떤 게 있었는지 황용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탄핵 심판 첫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분쇄하고 의원을 끌어내려 했던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요원을 끌어내려고 김덕수 국회의원이 의원들이 끝내라는 것을 누가 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엄자들과 어이경 전 감사사령관과 이진호 전 수석사령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이전 사령관 소환은 위헌적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은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이어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이 지시 주체란 점을 거듭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가 아닌 국회의원이 맞죠? 이렇게 말씀입니다.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의 착오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노태용 국정원장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은 싹 다 잡아주려 어떤 의미로 판단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개헌적 불구회의 정당성을 놓고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신문 과정을 지켜본 윤 대통령은 호승의 달그림자처럼 내란 실체가 없다며 불리한 진술을 부정했는데, 결정권을 쥔 재판관들이 16명의 증언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폴리트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탄핵 체제에서 선고하기로 하면서 운명을 다룰 재판관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재판장석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재판의 진행을 담당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결론 유지에서 벗어난 양측의 주장은 판단에 제지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제가 제공하는 대본입니다. 이게 제가 TF에서 다 올라오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번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그걸 듣고 처음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원칙 소유자로 인정하게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양측 구분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증언의 표현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데리고 나와서 언론기일마다 등대한 자료를 들고 나타났던 김형두 재판관은 총 13명의 증인에게 계엄 당시 상황을 물으며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입니다. 답변만 두고 답변을 거부하는 증인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증언의 허점을 짚어내며 핵심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속된 목표가 그 입법국인 국회의원을 정지시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으로 수명 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도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목적을 묻는 등 한 차례 질문에 나섰습니다. 나머지 재판관 4명은 결론 내내 집중했는데 추후 선고 결정문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언제 먹어도 변함없는 북어찜이여 영원하다. 부산체육관 수요일은 15.8%, 다섯도 기초 당시 나타난 29.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 멋짐. 충남 아산시장 29.4%, 전남 광양군수 56%가 나타났고요. 경북 재선거 투표율 29.7%,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는 36.5%로 가고있습니다. 오늘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서울은 금방이라고 비가 쏟아졌는데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오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점차 수도권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약한 비가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그렇게 내륙으로 확대하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양은 경기도와 강원, 충북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점심 먹는데 한편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크게 해소해주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도시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